너무 예쁘 진짜. 저는 다니엘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최애 멤버 누구예요? 네? 최애 멤버. 매일 바뀌는데 매일 바뀌- 지금은 바뀔만 혜린이에요. 하지. 혜린. 너무 혜린이. 예뻐요. 지금 요즘 진짜 얼마나 세상에 걱정할 게 많아요. 그쵸. 기후위기 바쁘다, 있지, 바쁘다. 전세 사기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 역병 있지. 뭐 실은 근데 뉴진스 제가 걱정이 없어. 진짜 걱정이 없어. 음악 프로그램 지금 진행하는 거같아가지고 What's in my account? 오늘의 손님은 한 달에 120개나 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본 콘텐츠를 뉴스레터에 또 추천하고 소개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이 되신 서희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문화 뉴스레터 콘텐츠 로그를 2019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뉴스레터 발행인이고요. 최근에 에세이 콘텐츠 만드는 마음을 쓴 작가입니다. 또 콘텐츠를 아무래도 정말 많이 소비하시고 또 소개하는 직업이시다 보니까 네. 콘텐츠 얘기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다는 네. 느낌도 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첫 책이 출간된 게 2개월 정도 돼서 뭐 독자분들을 정말 만나는 자리에 가기도 했었고 한창 바쁠 때네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바빴던 것 같진 않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독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자리들도 있었고 뉴스레터는 계속 10일에 한 번씩 발행을 하고 있어서 그건 좀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큐레이션하는 뉴스레터를 보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팟캐스터이기도 해요. 그 소설이랑 어울리는 K-팝을 함께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What's in my account 1회차에 모셨던 손님이 또 밑강 작가님이신데 네. 밑강 작가님도 콘텐츠 로고 구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진짜 곳곳에 많은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리고 콘텐츠를 좋아하는 독자분들이 정말 콘텐츠 로그를 다 구독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콘텐츠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정말 약간 보물탄치를 집에서 바리바리 뜯고 옮겨오신 네.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봤는데 그 서희님은 보통 사람은 의식주로 살아가지만 서희님께서 작가님께서는 의식주 콘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실 만큼 네. 콘텐츠가 진짜 일상에 너무나 중요한 영역이고 또 콘텐츠를 보는 게 일이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의 어카운트 계정에는 어떤 취향이 이렇게 담겨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제가 목록을 한번 받아봤어요. 저서 중에는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요즘 애들이라는 책을 보신다는 걸 봤고 그리고 드라마는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 영화 날 용서해줄래요 유튜브 김희로 킴도 있었고 살인건 쥐뿔도 없지만 이건 너무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고 문명특급 뭐 믿는사TV 이렇게 유수의 유튜브 채널도 보고 계시고 더 주피터 송북이라는 서머솔트 음악도 들으신다고 목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 채널이 진짜 요즘 트렌디한 네. 채널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가 모르는 콘텐츠도 있더라고요. 김희로 킴 같은 채널은 또 처음 보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 또 가장 특별한 3개만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콘텐츠 로그를 발행하고 계신 콘텐츠 전문가 서희인 작가님이 2022년에 보고 읽고 들은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남은 콘텐츠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유튜브 김희로라는 채널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K-팝 뮤직비디오를 해석해주는 채널입니다. 근데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K-팝 뮤직비디오를 뭔가 해석이나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연재물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주기적으로 새로 나온 뮤직비디오를 해석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영상으로 올리는 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 진짜 K-팝 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클래스가 진짜 어마무시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래보다도 오히려 뮤직비디오가 더 노래랑 같이 봐야지만 완성이 되는 느낌이 들 정도일 때도 많고 네. 되게 이 그룹의 저력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뮤직비디오에 많이 담기는 것 같아서 네. 짧은 시간이지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가이드를 해주는 채널이 진짜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비유와 은유가 들어있는 게 K-팝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뭐 스타일링이나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저기에 놓인 뭐 소품, 연출, 뭐 카메라 워킹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사실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 김희로라는 채널은 인문학이랑 역사 쪽을 전공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들 속에 보통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요즘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세계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좀 철학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본인이 알고 있는 인문학적인 지식을 끌어와서 그걸 한 10분 내외로 설명을 해줘서 그걸 보고 뮤직비디오를 보면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막 에스파나 요즘 네. 되게 진짜 세계관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그룹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리고 또 뭐 BTS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테마 자체가 진짜 맞아요. 딥한 철학일 때가 청천서사, 많고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확실히 음. 더 깊이 있게 즐길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서인 작가님의 설명을 듣고 김희로 채널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고 싶다고 할 때 네. 입문자용으로 혹은 이 해석은 진짜 탁월했다라고 음. 생각하시는 뮤직비디오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네, 가장 제가 좋아하는 해석 중에 하나는 악동 뮤지션의 낙하라는 곡을 해석한 얼마 전에 나왔던 네. 네네. 근데 그 앨범이 일단 그 악동 뮤지션의 앨범이 그 악동 뮤지션과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콜라보를 한 그런 앨범이었고, 그 낙하는 이미 좀 대중적인 곡이긴 하지만 아이유 씨가 피처링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만 들어도 사실 충분하기는 해요. 그 악동 뮤지션과 아이유라는 그 엄청난 아티스트들의 조합만 듣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게 낙하라는 제목도 그렇고 가사를 보면 약간은 울적한 느낌? 좀 희망이 없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뮤직비디오를 보면 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해석에 따르면, 김희로 채널의 해석에 따르면 계속해서 그 뮤직비디오에서 그 이찬혁 씨가 추락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땅이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추락을 하는 장면을 되게 감각적으로 보여줬고, 그래서 땅이 없다라고 친다면 사실 그게 추락이 아니라 도약을 하는 거다라는 새로운 해석을 나름대로 그 채널에서 하고 있고, 근데 이게 그냥 개인의 추측이 아니라 그동안 악동 뮤지션이 되게 다양한 매체에서 했던 인터뷰라던가 아니면 티저 이미지에서 살짝 보여줬던 힌트들 같은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콘텐츠예요.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일단은 되게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꼼꼼히 보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이 해석 영상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얘기만 들어도 너무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일상생활에서의 루틴은 꽤 느슨하지만 K-팝 루틴은 엄격하게 지킨다. 네. 그리고 생일은 잘 안 챙기지만 콘텐츠 네. 생일은 크고 음. 시끄럽게 챙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아니 K-팝 루틴은 뭐고 콘텐츠 생일은 또 뭔가요? 제가 알기로 다소의 작가님이 굉장히 차를 즐겨서 드시는 맞아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생활에 그런 반복적인 일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되게 우연과 그 즉흥성에 의해서 일단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루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별로 대답을 할 게 없다라는 걸 발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반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라고 했을 때 K-팝 루틴이라는 걸 발견한 건데, 예로 들어보면 이제 소녀시대 앨범이 최근에 나왔는데 티저 이미지가 나오고 티저 영상이 나오고 앨범 사양이 나오고 앨범이 발매되고, 그다음에 음악 방송을 이제 3사를 음악 활동 그 무대를 서게 돼요, 아티스트들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한 일정한 시기 내에 어느 정도는 예상 가능하게 흘러가는 그런 루틴들이 있는 거죠. K-팝 아티스트들이 나왔을 때. 그럼 저는 이제 기다렸던 팀이 컴백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부터가 루틴의 네. 시작이군요. 앞으로 한 2, 3주 동안은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없겠구나 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시간대가 정해져 있는데 이제 티저 성격을 가진 것들은 보통 자정에 그 아티스트 공식 계정에 올라오는 편이고요. 음악방송 같은 거는 오후 시간대 뭐 6시, 8시 이 사이에 하니까, 그걸 만약 본방을 보려고 하면 제가 그 전에 모든 일을 끝내놔야죠. 청탁받은 일, 제안받은 일 다 끝내놔야 그 무대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죠. 질문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런 티저 사진하고 무대가 네. 뭐 가끔은 빵도 아니고 왜 굳이 그걸 지켜서 보는가? 그건 그대로 언제나 내가 네. 원할 때 거기 있을 텐데 왜 그 전까지 내가 하는 일들을 다 맞춰놓고 보는가? 그게 SNS랑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오롯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이 있는 SNS 친구들과 첫인상 감상평을 나누고 싶어서 그 순간을 놓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기자분들이 막 평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감상과 해석을 내 깨끗하게. 것에 가지기 전에 네, 전문가의 분석을 보게 되니 그게 싫어서 네, 저는 나오자마자 보는 거예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맞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보고 싶다. 네네. 이 마음은 저도 너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콘텐츠 기념일은 뭐? 콘텐츠 기념일은 이것도 아까 루틴이랑 거의 비슷한 궤적인데 일단 생일을 그게 유난스럽게 챙겨야 될까라는, 그러니까 파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생일에 대해서? 네, 제 생일에 대해서. 어. 남의 생일 파티에는 초대받으면 감사히 가죠. 겸허히 가지만 제 생일에 일단 파티를 하진 않거든요, 제가. 자기에 대해서만 네. 이렇게 자기는 생일 파티를 하는 건 좀 별로지만 남들은 괜찮다 이런 거네요. 그죠? 일종의 내로남불이네요. 내로남불.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분이 파티를 주최하시는 거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본인의 생일을 챙기는 거는 솔직히 그렇게 필요한가 싶지만 네. 그렇지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뭔가 갈수록 기념하는 일들이 줄어가고 있고 그걸 기념하는 걸 이렇게 좀 무던하게 넘겨버리는 순간 삶이 굉장히 단조로워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호화로운 파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과 뭔가 축하할 만한 것이나 기념할 만한 순간들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걸 좀 등한시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나와 지인 간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뭔가 기념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없을까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제가 좋아하는 잡지의 창간 기념일 아니면 즐겨 듣는 팟캐스트 첫방 한 날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거죠. 물론 아이돌의 데뷔일 같은 것도 있고 그럴 때 너무 축하해 이렇게 메시지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서혜미 작가님께서는 네. 내 생일 빼고는 다 가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의 생일에도 가고 싶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네. 무형의 생일에도 가고 싶다는 거죠. 비인간적 생일에도 가고 싶다는 거죠. 내 굉장히 생일은 당황하시네. 안 가지만. 맞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지 자각이 없을 뿐이지 거의 맞아요. 네. 거의 서인 작가님과 비슷할 정도로 네. 많이 소비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스크린 타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저가 작가님이 다르다고 생각했던 건 본인이 얼마나 소비하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정말 연구하고 관찰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콘텐츠 로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자기도 그만큼이나 그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라는 것은 이미 제가 뭐 비인간적인 것, 무형의 것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네. 지금 4차 혁명에 가까운 이 시대에 콘텐츠는 사실상 보이는 것보다 영향력이 크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있는 친구보다도 나에게 큰 영향과 힘을 주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생리를 챙기는 일은 저는 정말 뭐 이유가 필요 없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너무나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서희님은 옆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콘텐츠와 늘 함께하고 실제로 함께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콘텐츠도 네. 아이고. 무엇인가요? 소개해 주세요. 근데 앤 헬렌 피터슨의 요즘 애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을 보면 뭔가 트렌드 도서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아니면 뭔가 팀장의 입장에서 그 요즘 사원들 좀 훈계하는 내용인가? 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연구서이고요. 그 앤 헬렌 피터슨이라는 저자가 기고했던 칼럼 중에 2019년에 밀레니얼 세대는 왜 번아웃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조회수를 많이 일으켰고 그러니까 궁금한 주제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거의 처음으로 좀 천착해서 연구를 이뤄낸 분입니다. 그래서 트렌드서도 아니고 뭔가 심리서도 아니고 정말 이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제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가장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버는 세대가 우리 세대다라는 건데, 이게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해서라거나 운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이 책은 되게 철저하게 이게 시대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밀레니얼 세대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 제가 실제로 저도 밀레니얼 세대이기는 한데 왜 이렇게 매일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일은 끝나지 않고 미래는 보이지 않지라는 생각을 혼자서도 많이 하고 지인들을 만나서도 항상 그게 대화 주제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시원해진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로 호명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책입니다. 그 성취나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네. 요즘 세대의 저의 그 동료들에게 진짜 뭐 앞날의 진로나 그 향방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네.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저도 이 책이 너무 궁금해지고, 작가님의 경우에는 콘텐츠를 보는 게 일이시잖아요. 네. 이거를 일로 하면은 또 그냥 편하게 쉴 때 봤던 거랑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가님께서는 일할 때 보는 콘텐츠, 쉴 때 보는 콘텐츠 또 따로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쉼을 위한 콘텐츠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의 전제는 쉼도 없어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콘텐츠, 그러니까 눈을 떠서 콘텐츠와 함께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콘텐츠와 함께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이긴 한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들거나 뭔가 삶의 조건들이 달라진다면 아마 다른 방식으로 또 콘텐츠랑 관계를 맺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현재는 이게 정말 일이 되었다 보니 최대한 많은 것들을 보거나 아니면 예전에 좀 무심코 봤던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면서 거의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 아무튼 결론적으로 쉼을 위한 콘텐츠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뭔가 영화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거 보시면 어때요? 뭐 일본 힐링 드라마는 어떠세요? 하는데 그건 이제 그 세계관 속의 쉼인 거고, 그걸 본다고 해서 제 마음이 뭔가 편해지거나 쉼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콘텐츠랑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도 사실 하고, 왜냐면 저는 되게 분명한 게 사람을 만나고 있지 않을 때는 콘텐츠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안 보고 있죠. 혼자 있는 시간에 대부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그 얘기이긴 하지만 콘텐츠 보는 것이 또 일이고 소개하는 것이 일이니까 사람을 만나는 자리, 일로든 뭐 개인적인 약속으로든 그런 자리에 속해 있지 않는 모든 시간에는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몇 시간,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콘텐츠를 본다고 말하는 건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혼자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 다양한 것들을 시사하겠네요. 그렇겠네요. 네. 이렇게 시간을, 나의 귀한 시간을 네. 들여서 본 콘텐츠가 약간 너무 별로이거나 할 때 허탈해지거나 그렇게 느끼실 때도 있으신가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콘텐츠를 볼 때 이건 반드시 내 취향이어야만 해, 아닐 수는 없어 라는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던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허탈함이 밀려오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시간이 그렇게 귀중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거기서 그만 보는 걸 좀 더 대담하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작가님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콘텐츠 네,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썸머솔트라는 미국 인디 밴드의 더 주니퍼 송북이라는 앨범이고요. 인디 밴드라는 그 말처럼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또 알고, 그러니까 매니아층은 있지만 아주 대중적인 팀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에서. 이 앨범은 올해 3월에 나온 앨범이고 10곡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은 4인조인데 그 중에 드러머가 한국인 출신의 제미그포이고요. 나머지 3명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저는 이 앨범 딱 들었을 때 올림픽 공원에 수변 무대, 오후 4시 무대로 이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래서 음악이 약간 보사노바 풍도 있고 재즈 풍도 있고 컨츄리도 있고 하나의 장르만 하는 팀은 아니라서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앨범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쉼을 위한 콘텐츠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보석 같고 나한테는 이렇게 되게 좀 특별한 이런 콘텐츠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으로서 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모두에게 좋지 않더라도 나한테만 좋은 것, 그리고 이유를 딱 단번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할 말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늘려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식주 콘이라는 또 스스로를 설명하는 이렇게 단어를 또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지금의 서혜인 작가님을 만든 콘텐츠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20대 중반쯤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를 만났는데 이제 도서 팟캐스트 이동진의 빨간 책방 너무너무 유명하죠. 아, 네. 네. 제가 처음 이동진의 빨간 책방 들었을 때 거의 10년 전이었을 것 같은데 책 한 권을 읽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이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콘텐츠의 형태이긴 한데 그때는 정말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론가라는 직업, 그 이동진 평론가님의 평론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게스트로 그 소설가 김중혁 작가님과 시네이십의 이다혜 기자님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셨었는데 그 두 분의 주력 분야도, 주력 장르도 굉장히 달랐었고, 상대를 만날 때 이동진 평론가님이 보여주시는 대화의 합, 티키타카라고 부르는 것들도 되게 여러모로 많이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콘텐츠입니다. 불과 2달 전에 제1 창작물이죠. 제일 창작물. 네. 유일한. 이렇게 네. 콘텐츠를 내시기도 했잖아요. 네. 다음 작업은 또 어떤 걸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다음 작업은 제가 그 3년 반 정도 뉴스레터 보내면서 구독자들과 무언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좀 지독하게 없었더라고요. 제 얘기만 계속. 지독하다. 네, 제 얘기만 계속 했더라고요. 서인 작가 생일 파티? 그거 전혀 생각을 못했지만. 네. 너무 지독하게 안 했으니까. 생일 파티. 네. 대면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우리가 이제 한 자리에 모인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좋은 감상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감상자의 시선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감상자가 되는 법에 대해서 확실히 그 책도 독서 모임 하면서 읽으면 훨씬 재밌고 뭐 영화도 같이 보고 나서 얘기하면 훨씬 재밌고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런 감상법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있게 가져가는 게 진짜 콘텐츠와 함께 생활하는 현대인에게 또 필요한 자세인 네.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소감을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정말 이게 타이틀이 What's in my account다 보니까 그것에 부응하는 어카운트를 가져와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실제로 컸고요. 근데 이렇게 또 모아보고 여러 가지의 장르, 여러 가지의 정말 분야들을 모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어땠는지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What's in my account 2화 어떠셨나요? 또 정말 여러 가지로 저도 팟캐스트를 만드는 제작진에 있었기도 했고 또 뉴스레터도 같이 발행하는 입장이고 또 크리에이터 생산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콘텐츠 로그를 발행하시는 콘텐츠 전문가분께서 이제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 나왔으니까 네. 기념일 챙기셔야겠네요, 이제부터. 그렇죠. 네네. 업로드일 기억할 것입니다. 콘텐츠라는 게 너무 넓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과 함께 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게스트분과 온갖 세상의 콘텐츠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